목소리를 왜 기억할까? 목소리는 얼굴만큼이나 다르다.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은 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우리는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대라는 목소리 발성 기관이 있고 각 사람마다 독특한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목소리를 기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직접 만나서 소통하면서 이제 그 목소리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특성에서 보면 말과 목소리를 동시에 기억하는 거지만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말도 기억을 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목소리도 기억할 수 있고. 하지만 외국어를 배울 때는 우리는 외국어를 배우면서 좀 집중하면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기억할 수 있느냐, 그건 조금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면 그 의사소통한 내용은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영어를 기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학습 효과인데, 보편적으로는 말은 기억은 못해도 목소리는 기억을 할 수 있다. 왜 목소리의 어떤 보편적인 특성이 중요하냐면 말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말로 의사소통하는 언어 교환을 한다면 우리는 듣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우선은 목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한국말을 했을 때의 목소리와 내가 외국어를 했을 때의 목소리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소리를 내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떤 성대모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어차피 그 성대 발성 기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는 한국어나 뭐 영어, 베트남어든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동일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외국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영어나 베트남어는 한국어와는 전혀 다른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은 다른데 목소리는 같은. 하지만 그 목소리를 냈을 때 과연 영어나 베트남어처럼 내가 배우는 말처럼 내가 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발음을 잘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리와 발음은 별개의 문제다. 소리는 낼 수는 있어요. 흉내를 낼 수도 있고. 하지만 소리의 정확도, 발음의 정확도는 다른 얘기다. 그것은 왜 다르냐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발성하는 사운드, 그 소리값이 다르다. 소리는 내가 낼 수 있지만 소리값이 다르다. 뭐 예를 들면 한국어에는 없는 잘 표현 안 하는 예를 들어서 그 R, V 사운드 같은 R과 V 사운드 같은 그런 말에서의 소리값을 나는 내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정확성은 그 발음의 정확성은 그 발음이 한국어에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보편화되지 않은 것을 발음할 때에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소리를 안 낸다라는 거죠. 말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말을 정확하게 소리를 낼 수 있다.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요. 나도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한국말을, 아, 그러니까 한국어를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소리의 특징이 있으니까. 얼굴처럼, 그 발성 영역처럼. 그러면은 그 목소리는 하나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목소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있을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비교하면 우리가 뭐 노래를 진짜 잘 목소리가 좋아서 진짜 잘 부르는 가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뭐 목소리 또 뭐 가수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말이라는 특징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말은 아, 보편적인 그 거기 때문에 모국어 기준으로 목소리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냥 누구나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불용설 이런 개념이라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 사용하는 표현력은 자꾸 증대가 되고 어느 정도는 정형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모국어 기준으로 일상적으로 말하는 거, 아주 은둔형이 아닌 사람,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뭐 그 사람들도 뭐 말은 잘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좀 더듬거린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보편적으로 말을 잘 합니다. 그 모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말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외국어라는 특징을 놓고 보면, 우리는 외국어를 그렇게까지 많이 쓸 일이 없잖아요. 많이 쓸 일이 없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외국어를 잘 전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이제 하나의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쓸 일이 없다 보니 전달할 일도 없고, 의사소통할 일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는 전달을 각인을 시킬 수는 있지만, 말로 의사소통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외국어를 잘 공부하려고 하면 말로 하는 그러니까 목소리를 계속해서 사용해서 그 나라의 외국어의 목소리를 계속 사용해서 말로 전달하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말이라는 거는 일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이에요. 뭐 글은 일방향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낸다거나 뭐 일기를 쓴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이야기를 쓴다거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런 발표문도 이런 리포트 어떤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계속해서 언어 교환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요약하는데 이런 내용도 사실은 일방향인 거예요. 하지만 말은 쌍방향인 거죠. 쌍방향인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나의 목소리를, 외국어로 사용하는 나의 목소리를 말과 일치를 시키는 것. 말목. 말목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기회가 있어야 말목을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말목을 할 수 있다. 말과 목소리를 일체화시킬 수 있다. 말과 목소리가 일체화된다는 것. 말목한다는 것은 발음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목하면서 발음이 좋아지면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목을 하지 않아서 그 상대방이 내가 말을 해도 목소리는 전달이 되지만 말은 전달이 안 돼요. 왜냐?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영역이 이제 사실은 아주 뭐라고 해야 할까? 이제 불안한 거죠.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일상적으로 외국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알아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진짜로 그 알아듣는 것은 그냥 캐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근데 우리가 지금 내가 이 목소리 쓰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목소리 쓰기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 컴퓨터라는 시스템, 구글 도큐멘트에 있는 보이스 타이핑이라는 이 도구라는 이 시스템, 음성을 글로 인식을 해서 그것을 글로 표현해주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말목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인식, 어떤 인지 능력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짜여진 컴퓨터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성을 가진 어떤 소리에 관한 말,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이 부분. 그 다음에 유창성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창성은 말목의 반복에 의해서 그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유창성은 처음부터 유창하냐? 뭐 말을 잘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유창성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연습하고 말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유창성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유창성, 언어 말을 하면 유창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는 말을 계속하면 됩니다. 어떤 언어 교환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말을 계속하면은 유창성은 형성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언어 교환을 좀 더 말을 집중해서 말목을 하나로 만들어서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사람은 목소리는 서로 얼굴처럼 기억할 수 있는 거다. 특이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화를 한다 그러면은 전화는 얼굴이 나오진 않죠. 하지만 목소리를 듣고도 누구구나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설사 외국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국 사람과 뭐 예를 들어서 업무를 같이 했거나 뭐 아주 말을 계속해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가 이제 머릿속에 뇌 속에 인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한 사람 얼굴을 보면은 계속해서 인지가 되듯이 어떻게 보면 시각이 더 빠른 캐치 능력이 있는 거고 청각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빠른 캐치 능력이 있을까? 한 번 들은 목소리를 또 기억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복면가왕처럼 우리가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만약에 아주 친한 사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은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말하는 것과 또 노래하는 것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노래라는 거는 감정을 실어서 그 운율에 맞춰서 부르는 거고 말이라는 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아마 조금 더 이거 AI에 조금 피드백을 받아보고, 더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말을 한다라는 거는 말목을 잘 해서, 말과 목소리를 잘 해서, 결국에는 말에 집중을 해서 말이라는 것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쌍방향 환경에서의 말을 공부하는 방식을 취하는 온라인 언어 교환에서 말을 집중으로 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하면 좋다. 3일간 한강의 쉬엄쉬엄 축제에 참가를 해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리뷰를 날마다 아침마다 하다가 지금 목, 금, 토, 일, 4일간 하지 못했는데, 아니구나, 목요일 날은 했구나. 그러면은, 금, 토, 일, 4일간, 3일간 하지 못했네. 3일간 하지 못했는데, 이제 또, 아,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생각해보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발표하고. 그러면 AI가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주면 내가 언어에 대한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걸 더 획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꾸준히 좀 노력해 보든다. 이렇게 진행합니다. 오늘은 조금 색안경을 좀 쓰고 코스염도 좀 갖다 붙여보고 입술색도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언어 교환에서 말과 목소리가 서로 일치할 때 발음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아래 내용과 함께 설명해 주세요. 소리를 조절한다. 소리를 조절. 소리를 조절. 목소리를 조정한다라는 말이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소리, 목소리를 조정한다. AI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아주 새로운 걸 얻을 수 있어요. 일단은 봅시다. 목소리는 얼굴처럼 보여야 하다. 사람마다 성대 구조, 발성, 습관, 말할 때의 호흡과 긴장감이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는 지문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 목소리는 마치 얼굴처럼 쉽게 보입니다. 전화나 음성 메시지를 듣고도 이 사람 누구야? 라고 바로 알 수 있는 이유죠. 말과 목소리를 함께 기억할 때 의사소통력이 커진다. 우리는 말을 통해 내용을 기억하고 목소리를 통해 사람을 기억합니다. 외국어 학습 초반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도 목소리의 억양, 높낮이, 말하는 리듬은 되게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교환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 스타일과 목소리를 자주 들으면 그 사람이 말도 점점 잘 들리게 되고 발음도 흉내내기 쉬워집니다. 내 목소리로 외국어를 말할 때 발음 훈련이 시작됩니다. 내 목소리는 고정되어 있지만 언어에 따라 발음 기관을 움직이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영어의 RV 소리, 베트남의 성조, 한국의 빈 소리. 외국어를 말할 때 내 목소리를 사용하지만 발음 정확도는 그 언어의 소리값을 얼마나 잘 흉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같은 목소리라도 외국어 소리에 최적화된 조절을 해야 발음이 좋아집니다. 목소리를 조절한다. 내 목소리를 조절한다. 모국어를 이야기할 때는 그럴 필요까지는 아마 중요도에 따라서는 우리가 목소리 톤을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뭐 긴장했거나 강조했거나 뭐 이럴 때 말목을 맞추면 발음이 좋은 말목이란 말과 목소리 일치, 즉 내가 말하는 언어의 소리와 내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태.
모국어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오랜 사용 기간, 말하는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외국어의 리듬과 소리 구조에 맞춰 내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외국어의 리듬과 소리 구조에 맞춰 내 목소리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외국어의 리듬과 소리 구조를 내가 이해한다면, 듣는다면, 내 목소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발음이 또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발음 정확도가 올라가고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언어교환의 핵심은 말목 훈련이다. 언어교환은 쌍방향 소통이다. 단순히 듣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목소리, 말투, 표현 방식에 익혀지는 과정. 이 과정에서 내 목소리로 외국어를 말하는 훈련을 반복하면 점점 그 언어에 맞는 말하기 습관, 발음 습관이 만들어진다. 도구의 활용, AI 음성 인식, 보이스 타이핑. 보이스 타이핑 도구는 내가 발음한 소리를 텍스트로 바꾸어 줌으로써 내가 제대로 말했는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이건 컴퓨터가 듣는 발음 정확도를 체크하는 것이므로 말목 훈련의 도구로 매우 유용하다. 발음이 제대로 되면 문장이 인식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는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음 교정이 일어난다. 이거는 쉬운 건 아니지만 해볼 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내 목소리가 외국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그 말목이 일치가 돼서 성공률이 6, 70% 넘어간다면 나는 이미 그 외국어의 그 말목을 완성한 거기 때문에 말과 목소리를 일치시키면 발음이 좋아지고 외국어 말하기가 쉬워진다. 내 목소리로 외국어 말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훈련, 즉 말목 훈련은 발음 향상의 핵심입니다. 언어 교환에서 사람들과 실제로 말하면서 서로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목소리를 소통하는 방식은 단순히 문장 암기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국 발음, 전달, 의사소통, 일창성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지며 이것이 진정한 언어 실력의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까지.